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56호 제9면 기사입니다. 성남시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지정 2년차 19일 성과공유회. 성남시는 교육부 지정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2년차를 맞아 오는 11월 19일 오후 2시 물결표 사인 시 분당 야탑동 평생학습관에서 운영사업 성과공유회를 연다. 이날 행사는 장애인 514명이 참여해 지역 내 14곳 관계기관에서 진행 중인 반려동물 관리사 자격증 과정, 도예, 목공, 원예, 에어로빅, 태권도 등 35개 프로그램 결과물을 공유하고 격려하는 자리다. 그중 일부가 평생학습관 1층 누리홀에서 장애인, 부모, 기관 선생님 등이 발표하는 8개의 운영 사례다. 정리수납 자격증 취득, 뇌병변 장애인 가족 문화 체험, 연극으로 만나는 삶 등을 소개한다. 각 프로그램에 참여한 장애인들의 소감 발표도 이어진다. 축하 공연도 열린다. 장애인 바이올리니스트인 박모세와 강미사, 김태희의 협업 공연인 우아한 유령 등 3곡을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3중주 연주 무대로 감상할 수 있다. 서진교의 마술 공연도 관람할 수 있다. 로비에는 장애인 학습자들의 작품 137점을 전시한다. 도자기 예술, 민화, 원예, 꽃꽂이 등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성남시는 지난해 3월 10일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됐다. 배움이 희망으로 함께 누리는 평생학습도시 성남을 강령으로 지난해 1억 8천만 원, 국비 9천만 원 포함, 올해 2억 2천만 원, 국비 1억 2천만 원 포함, 을 각각 투입해 장애인 역량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각화하고 있다. 성남시 히말라야 장애인 감사행복 원정대 칼라파타르 등정. 성남 지역 장애인 2명이 11월 13일 수 에베레스트 칼라파타르 해발 5,550m 등정에 성공했다. 성남시는 지난 13일 수 오후 3시 17분에 장애인 대원 2명을 포함한 성남시 히말라야 장애인 원정대가 이번 원정의 목적 지점인 칼라파타르 등정에 성공했다고 전했다. 이들 원정대가 도전한 칼라파타르는 해발 5,550m의 에베레스트의 전망대라고도 불릴 정도로 지구의 꼭지점에 위치한 곳이다. 특히 10명의 비장애인 원정대원들이 시각장애 및 발달장애를 지닌 2명의 장애인 대원을 보조하며 45도가 넘는 가파른 경사와 고산병을 극복하고 등정에 성공하여 그 의미가 컸다. 이번 원정대 박정헌 대장, 53세, 산악전문가, 은 비장애인 대원 4명이 고산병으로 등정을 중단해야 할 정도로 힘든 도전이었다며 그러나 함께 갈 수는 있어도 대신 갈 수는 없다는 구호 아래 장애인 대원들이 고산병을 극복하고 칼라파타르 등정에 성공해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감사행복 원정대는 17일 몬조 2830m를 끝으로 히말라야 완주를 마치고 오는 19일 새벽 귀국할 예정이다. 성남시 보호작업장, 근로자를 위한 나눔 지원 사업 참여. 성남시 보호작업장은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근로자의 건강을 살펴볼 수 있고 다가오는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서 참여하게 되었다. 첫 번째는 판교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하는 경기도 취약계층 권역기반 의료지원 사업이다. 취약계층에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작업장에서는 11월에 2명의 근로자가 선정되었다. 1인당 50만 원 상당의 검진비를 지원받고 분당 서울대학교병원에서 12월에 건강검진을 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이번에 상세한 검진을 받아 앞으로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직업재활에 참여하기를 기대해본다. 두 번째는 성남이로운재단에서 진행하는 온 마음 나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난방용품을 지원하게 된다. 혼자서 살고 있는 발달장애인이 10월에 대상자로 선정되어 전기장판을 제공받게 되었다. 근로자는 추운 겨울에 따뜻한 잠자리를 만들어줘서 감사하다는 말을 남겼다. 성남시 보호작업장 이운규 원장은 앞으로 우리 근로자들에게 직업재활을 통한 직업능력 개발과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는 여러 방법을 고민하고 지원하여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말을 전했다. 이천스문의 수원시 자활사업 성과보고대회 개최. 수원시 시장 이재준은 라메르아이 컨벤션홀에서 2024년 자활사업 성과보고대회를 열고 자활근로 참여자 자활센터 종사자 자활기업 관계자 등이 소통 화합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새로운 자활 빛나는 내일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날 성과보고회는 수원 우만 희망지역 자활센터 시설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해 이재준 수원시장의 축사, 자활대전 수상작, 시, 낭독, 유공자 표창, 성과보고 등으로 이어졌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자활센터 종사자, 자활기업 대표, 자활근로 참여자, 후원자 등 자활사업 유공자 10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장은 자활센터 종사자 3명에게 유공자 표창을 수여했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시 3개 지역 자활센터에서 500명이 넘는 참여자가 일자리로 희망을 찾았다며 자활센터를 이끌어 주시는 시설장 종사자 여러분과 어려움이 있어도 주저앉지 않고 일어서신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수원시에는 3개 지역 자활센터, 수원 우만 희망, 11개 자활기업이 있다. 자활사업 참여자는 590명에 이른다. 수원 우만 희망지역 자활센터는 지난 10월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 지역자활센터 성과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새 기관은 참여자 증감률, 자산 형성 지원, 매출액 증가 폭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23년 실적. 경기도 내에서 33개 센터 중 13개가 선정됐는데 수원시 지역자활센터는 3개소가 모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 장애인 사회 진출 지원한다. 중증장애인 4명 임기제 공무원 채용. 수원시 시장 이재준 가장애인들의 사회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4명을 경력 경쟁 임용 시험으로 채용한다. 채용 인원은 일반 행정 분야 2명, 전산 운영 분야 2명이고 직급은 모두 일반 임기제 9급이다. 이번 중증장애인 경력 경쟁 임용 시험은 지방 공무원 공개 채용 임용 시험 중 장애인 구분 모집과 별개로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응시할 수 있고 직렬에 따라 공고문에 명시된 자격증, 해당 분야 근무 경력 등이 있어야 한다. 채용 공고문은 11월 13에서 25일 수원시 홈페이지 www.suan.co.kr 채용 공고 게시판 세비톡톡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응시원서를 작성해 11월 26에서 28일 제출해야 한다. 서류 전형, 면접을 거쳐 합격자를 선발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무원 정원 동결 등으로 인해 공무원 채용이 쉽지 않지만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직위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있다며 장애인 공무원들이 임용 후 안정적인 환경에서 불편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홈의 실장애인 종합복지관, 삼성전자 서비스 경원지사와 함께하는 온정의 김장 나눔 행사. 홈의 실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삼성전자 서비스 경원지사의 후원과 자원봉사를 통해 따뜻한 겨울을 위한 온정의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삼성전자 서비스 경원지사는 저소득 장애인 가정의 김장김치를 지원하기 위해 2021년부터 4년 동안 후원과 더불어 김치를 담그는 봉사활동까지 펼쳤으며 올해는 약 700만 원 상당의 절임 배추와 김치 양념을 후원했다. 삼성전자 서비스 임직원들은 김장 나눔 행사에 참여해 담근 김장김치를 저소득 장애인 120가구에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삼성전자 서비스 경원지사 박경현 프로는 따뜻한 온기를 담은 김장김치가 다가올 겨울에 지역 저소득 장애인분들에게 큰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홈의 실장애인 종합복지관 안은경 관장은 이번 김장김치 전달을 통해 장애인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됐고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 덕분에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